안녕하십니까. 김남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2학년도를 대비해서 유아특수를 전공하시는 분, 그리고 초등특수를 전공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7월부터 8월 8주간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하는 교직 논술 A to G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직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교직 논술을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라는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과정을 이번 7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개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강일이 언제냐 그러면요 7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남들 다 편안하게 쉬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거죠. 그래야 좀 더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월 11일 일요일 날 하고 매주 일요일 날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매주 일요일 날만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4시간입니다. 왜 4시간이냐 그러면 이 안에 점심시간이 끼어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끼어 있어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분할이 될 건데, 글쓰기라는 부분이 지도를 해보게 되면 딱 자르질 못해요. 좀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은 한 문제 덜 풀거나 한 문제 더 풀 수도 있는데, 논술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지도해 보니까요. 한참 쓰고 있는데, 오늘 시간 됐어.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가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4시간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한 20분, 30분 정도는 더 할 수는 있다. 덜 하는 건 없어도 더 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한번 좀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능력의 겸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중등특수를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요 강의에서 강좌의 대상이 되시는 유아특수, 초등특수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논술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등특수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교육학을 들으면서, 즉 이론을 들으면서 같이 교육학에 대한 이론을 들으면서 동시에 교육학 논술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유아와 초등특수 전공자분들께서는 이미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전부 공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방법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지식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론적 지식은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 능력의 겸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밀착 첨삭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글쓰기를 하는 동안에 옆에서 교수님들이 첨삭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의실을 돌아다닙니다.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첨삭 지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질 거고, 이와 같이 제가 교실을 돌아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첨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는 인강이 없습니다. 인강이 없고 직강만 실시가 됩니다. 제가 카메라 앵글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인강을 듣는 분들께서는 난감하시겠죠? 맞죠? 그 다음에 논술 과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봐드리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옆에서 계속적으로 첨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기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글쓰기 단계 적용을 통해서 실전 논술을 연습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체계적인 글쓰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8주간의 시간밖에 주어진 게 없습니다. 이 8주간에 모든 걸 다 해내야 돼요. 글쓰기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글쓰기라는 부분을 여러 번 해보신 분 다 필요 없습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 문장 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문장 쓰기에서부터 단락 쓰기로 갈 겁니다. 조금 전에 저는 뭐라고 이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밀착 첨삭 지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문장을 써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문장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서론, 이와 같은 과정들이 되면 서론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할 겁니다. 물론요, 이 과정에서 문장 쓰세요, 단락 쓰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제는 항상 우리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아까 특수교육 글쓰기 이론적 지식에서 특수교육학 강의 안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전반적인 내용은 강의가 안 이루어집니다만 제가 준비해온 주제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립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여러분들이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와 같이 문장 쓰기에서 단락 쓰기 가고 다음에 보고 쓰기에서 보지 않고 쓰기 단계로 넘어가요. 왜냐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논술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러면 학년 제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3학년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학년의 차이뿐만 아니라 똑같은 4학년일지라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특수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학생도 있고 특수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도 있어요. 이 학생들을 동등한 여건에서 논술 지도한다라는 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초반부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픈북의 형식이 돼도 그 내용을 보고서라도 우선 써보게 하는 게 필요하고 나중에 되면 보지 않고 오롯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인출해내면서 쓰는 방법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 문장 쓰기에서 단락 쓰기, 그리고 내용을 보고 쓰는 거에서 보고가 쓰지 않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논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도 상당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특수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지금 보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논술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학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이 특수교육학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시키고자 하는 게 8주간의 목표고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계적인 글쓰기 단계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는 것도요, 과정적, 교정적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문장을 쓰고 단락을 쓰고 이와 같이 과정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바른 글쓰기가 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작품이 완성이 되면 전체적인 작품에 대해서도 흐름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는 6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60분밖에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두 번 연습해서는 될 거 안 같은데 8주 갖고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지금 글쓰기와 관련된 이론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딱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뭐냐 그러면 운전을 하나도 할 수 없던 내가 운전면허 학원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강사분께서 이럴 땐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식같이 이야기해 줬더니 그 공식 따라서 했더니 전진과 후진이 돼. 그리고 나중에 면허증을 땄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이론적인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겁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다음서부터 2단계 8회에 걸쳐 4주간에 이루어지는 기출 동형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논술뿐만 아니라 이제 논술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됐던 문제 있죠. 교육과정 A, B 중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같이 논술로 변형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주 동안에 걸쳐서 8회 연습을 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2시간, 2시간을 배치시켜 놓은 이유도 뭐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글쓰기 한 번, 오후에 글쓰기 한 번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연습이 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오전에 글 한 번, 오후에 글 한 번, 4주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8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도 풀어봐야죠. 응용 문제 풀이 과정은 2주에 걸쳐서 합니다.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전에 글쓰기 한 번 이루어지고 오후에 글쓰기 한 번 이루어지니까 2주 동안에 총 몇 번의 글쓰기가 돼요? 4번의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글쓰기입니다. 이와 같이 단락쓰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글쓰기만 해도 우리가 몇 번을 할 수 있냐 그러면 8주 동안에 12번입니다. 저하고만 할 수 있는 것도 12번의 논술 기회를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즉흥적으로 생각해 놓은 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생각해 낸 것도 아니라 수년간의 현장에서 논술이라는 부분들을 학생들을 경험을 해 보니 조금 전에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국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노하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 체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학원 자체적으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방법이에요. 인강으로 송출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밀착해서 첨삭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 2주 동안 첫째 주하고 둘째 주 동안은 논술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글 써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글쓰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논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에서 논술 시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문장 뭐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다루셨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직 논술을 하는 거예요. 시를 쓰거나 아니면 논설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작가 등단할 게 아니란 말이죠. 시험에 맞는 시험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논술을 해나가는 방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는. 그래서 실전 쓰기 방법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이때 사용하게 될 1, 2주 동안에 사용하게 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출문제를 이용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를 이용을 해서 문장 써보세요. 단락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자신 없습니다. 아직 암기도 정확하게 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보고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진짜 쓸 재간이 없습니다. 4시간 동안 가만히 책상 지켰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 보고 쓰기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본서를 참고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개인만의 서브 노트를 보고 쓰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특수교육학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글쓰기 노하우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문장 쓰기, 단락 쓰기, 그 다음에 자료 보기 쓰기 하면서 글 쓰는 것이란 어떤 것이다, 교직 논술이란 어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전달시키는 과정이 2주 동안에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주어지죠. 그러나 지금 2주 동안은 글 전체를 쓰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글 전체를 쓰는 기회는 없고 단락 쓰기에 대한 부분까지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대한 첨삭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3주차서부터는 뭐냐 그러면 기출 동형 문제를 다룹니다. 기출 동형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글 전체 서론, 본론, 결론 전체 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동안은 여러분들이 다소 힘드시겠지만 자료 없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글쓰기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 분량이 1일 2편 쓰기입니다. 1일 2편 쓰기. 전체적으로 쓰는 게 2편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2편을 쓰십니다. 그래서 쓰기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첨삭도 이루어지고, 이 과정서부터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그러면 3주차서부터는요 특수교육학 이론에 대한 설명도 더불어서 이루어집니다. 간략하게, 말 그대로 간략하게. 왜냐 그러면 출제의 의도가 이것고 이 내용을 쓰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이거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도 간략한 설명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논술과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시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7주차 보겠습니다. 7주차하고 8주차, 마지막 2주차에 걸쳐서는 응용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응용 문제 풀인데 당연히 전체 쓰기까지 가기까지 이미 다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체 쓰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 쓰기, 자료 없이 쓰기, 마찬가지 분량도 하루에 2편 써보기 이렇게 되는 거고, 과정도 앞전 단계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달라지는 건 뭐였습니까? 중반부에는 기출 동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했다 그러면 후반부에서는 응용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상상 속으로는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글쓰기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같으면 15주차,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도 13주차입니다. 13주차인데도 어떻게 보면 욕심을 다 못 채워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욕심을 다 못 채우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게 시험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고 8주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실히만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논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수교육학에 대한 내용만 충실히 공부해 두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술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능한 문제까지 전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글쓰기 연습을 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교재하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제, 여기 평가를 따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죠. 문제, 자료 이런 부분 전부 포함을 해서 프린트 자료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자료, 평가 자료 모두 프린트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다라는 거고,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강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인강이 없습니다. 직강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옆에서 밀착 지도를 하고 첨삭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수강생을요, 직강생의 수를 15명으로 제한을 하고, 다만 아쉽게도 5명 이하,
5명까지밖에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면 폐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6명서부터 오픈이라는 거죠. 6명에서부터 15명까지만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강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우리가 학원 시스템,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거나 이제 대상자들에게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 계획서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학원에 전화를 하셔갖고 어떻게 되는 건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카페를 이용을 해서 저의 카페를 이용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카페가 아니라 방문가 임용고시 학원 카페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카페 다음.net 여기 들어가서 방문가 임용고시 학원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일괄 처리한다 라는 부분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저희 강의 계획 혹은 직접적으로 학원 측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많겠고 또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이 강의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으실 건데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 어떤 학원에서도 이와 같이 밀착 지도, 글쓰기 과정에 있어서 옆에서 바로 붙어서 지도 받아보실 기회도 없으실 거고요.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직 논술을 가르쳤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경험도 겪어보지는 못하실 겁니다. 믿고 8주 동안 저를 진짜로 믿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투자해 보시는 것도 어떨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